산업안전기사 필답형 시험 2014년 1회 문제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응급구호 표지를 그리시오. 너무 익숙한 그림이죠. 십자가 표시에 바탕색은 녹색, 그림은 흰색이라고 직접 글씨를 써야 합니다. 답안지에 색깔을 표시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색상을 글씨로 표시해야 되는 것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려는 자는 근로자의 건강을 위해서 하도급 사람들에게도 적절한 위생시설을 제공해야 됩니다. 어떤 위생시설을 제공해야 할까요? 우리 흔하게 작업장에 있는 위생시설을 다 생각하면 됩니다. 네, 바로 그겁니다. 세면시설, 목욕시설, 탈의시설, 세탁시설. 이 대규모 사업장 혹은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웬만하면 있는 시설인데요. 이러한 시설을 본 근로자뿐 아니고 도급한 하도급 근로자들 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일종의 당연사항 같네요. 3번 파브로프의 조건 반사설의 학습 원리를 쓰시오. 소련의 과학자 파브로프의 실험이죠. 종을 치고 음식을 줍니다. 종을 치고 음식을 주는 행위를 계속하면 나중에는 종만 쳐도 개가 음식을 먹는가 싶어서 침을 흘리게 됩니다. 이러한 것이 조건 반사 학습입니다. 개가 종이 치면 음식이 나온다는 학습을 했고요. 이런 원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일관성의 원리. 종을 치면 음식을 줘야 됩니다. 종을 치고 음식을 주지 않으면 학습은 되지 않고요. 이것이 일관성의 원리. 두 번째는 계속성의 원리. 종을 치고 음식을 주는 행위가 횟수가 많아질수록 개가 더 학습을 잘해서 잘 반응할 수 있겠죠? 세 번째, 강도의 원리. 종은 약한 자극, 음식은 강한 자극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나중에 자극이 잘 기억에 나서 첫 번째 자극에도 잘 반응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의 원리. 종 치는 것이 무조건 먼저 나오거나 최소한 같이 나와야 됩니다. 이 순서를 흐트리면 역시 조건 반사 학습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일관성, 계속성, 강도, 시간. 무작정 외우기보다는 종과 음식물과 개를 연상하면서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문제. 무죄로 인정되는 경우 네 가지를 쓰시오. 회사에 있는 동안 재해를 받는다면 회사에 있는다고 해서 무조건 업무상 재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무죄해로 인정이 되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 회사에 가기 위해서 출퇴근 시 받는 재해. 두 번째, 회사에 있더라도 업무가 아닌 운동 등 각종 행사, 특히 족구하면서 많이 다치고들 하지요. 세 번째, 업무 시간 외에 놀다가 다치는 사고. 마지막으로 업무 중에 있더라도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 등은 모두 무죄해로 인정됩니다. 마지막 사항이 조금 의아스러울 수 있는데요. 천재지변은 누구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천재지변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열애가 됩니다. 참고로 우리가 흔하게 겪는 보험 역시 천재지변으로부터는 지켜주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 안전인증 대상, 기계, 기구 등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심사를 합니다. 어떤 심사가 있을까요? 본심사 전에 사전심사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전심사 먼저 재보겠습니다. 사전심사는 예비심사, 그 다음에 서면으로 하는 심사, 그 다음에 기술 능력이라든지 생산 체계를 검사하는 심사. 여기까지는 일종의 사전심사고요. 마지막 심사, 제품 심사가 본심사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 문제, 보일링 현상 방지 대책을 쓰시오. 보일링 현상이라고 하면 땅을 굴착을 했을 때 이 땅이 사질토로 가면 모래죠. 모래 지층에 있어서 땅에 있는 땅에 있는 지하수의 압력으로 사질토에 있는 모래가 뽀글뽀글 끓어오르는 현상을 보일링, 영어로 그야말로 끓어오른다는 그런 뜻이죠. 끓어올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물의 높이가 낮으면 안 끓어오르겠죠? 즉, 주변 수위를 저하시킨다. 두 번째, 끓어오르지 못하도록 다시 굴착도를 원상 매립하면 보일링이
멈춰지겠죠. 하지만 이거는 작업을 오히려 방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실시간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지하수의 힘이 이쪽으로 뽀글뽀글 올라오는 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흙막이 벽을 더 깊게 설치하면 보일링 현상이 줄어듭니다. 보일링과 비슷한 것이 히빙이 있는데요. 히빙은 모래가 아니고 점성토, 즉 진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흙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위에서 힘을 받는 경우에 이때는 진흙이기 때문에 수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직접 하중을 받는 경우에 이 굴착면의 땅이 볼록 솟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히빙 현상을 방지하는 대책 역시 보일링과 유사하다는 것은 잘 예상이 되실 겁니다. 7번째 문제, fail-safe, foolproof 비슷하지만 다른 말, 같아 보이지만 다른 뜻입니다. fail-safe는 문자 그대로 fail로부터 안전하다, fail-safe,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실패가 발생하더라도 2중 3중으로 통제를 가해서 절대 실패하지 않게 하는 것을 fail-safe. 반면 foolproof는 fool이 무슨 뜻이죠? 네, 바보란 뜻이죠. 즉 바보도 할 수 있게, 바보도 프로포 될 수 있도록, 즉 인간의 착오나 실수가 휴먼 에러가 발생하더라도 그 기계나 시스템은 안전하게 작동하는 것이 바로 풀프루프 되겠습니다. 8번째 문제, 타워 크레인을 설치 조립하는 동안의 작업 계획서 4가지 내용을 쓰시오. 이거는 비록 타워 크레인뿐 아니고 다른 기계 조립 설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어떤 기계를 설치하는지 타워 크레인의 종류와 형식, 그 다음에 타워 크레인을 어떻게 설치하고 조립하고 해체할지, 너무 당연한 내용이죠. 마지막으로 어떠한 장비로 어떠한 설비로 이 타워 크레인을 설치 조립 해체할지,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타워 크레인을 잠시라도 혹은 영구적으로 지지할지, 마지막으로 어떤 작업자를 써서 몇 명의 작업자를 써서 동원시키고 할지, 이런 내용들은 암기라기보다는 실생활에서 혹은 타워 크레인 혹은 다른 기계라도 다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공통사항이니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9번째 문제, 사업주의 의무와 근로자의 의무. 어떤 것상의?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의무입니다. 가장 큰 의무는 뭘까요? 네, 바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을 지킬 것, 그 외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야 하고 또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그런 정보까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또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첫 번째 사항은 무조건 산업안전보건법을 지키는 것, 두 번째 사항은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사업주 또는 근로감독관 혹은 관계자 등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방지의 조치에 따르는 것이 두 가지 의무 되겠습니다. 10번째 문제, 심실 세동 전류 관련 문제인데요. 벌써 여러 차례 나왔던 문제입니다. 전압이 심실 세동 전류는 전압과 저항의 비로 나옵니다. 전압과 저항의 비. 이 식은 중학교 때부터 나오는 문제일 것 같은데요. 전압 100V와 저항 5000ohm이 아니고 손이 젖어 있다. 물에 젖은 작업자의 손이라고 했으므로 저항이 25분의 1로 감소합니다. 그래서 100 나누기 5000에 25 해서 0.5A. 현재 문제에서는 답을 mA로 요구하기 때문에 곱하기 1000을 해서 500mA가 답입니다. 두 번째, 통전 시간. 통전 시간은 하나의 식을 외우셔야 되는데요. i는 165 나누기 루트 t의 이 i의 단위는 mA입니다. 이미 필기 시험에도 여러 번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여기에 그대로 500mA와 165, 그 다음에 루트 t를 대입해보면 시간은 0.19초가 됩니다.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답이 통전 시간 초이기 때문에 그냥 0.19초 해야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원하는 답이
미리세컨드였다면 얼마가 답이었을까요? 네, 곱하기 1000을 해서 109, 109 미리세컨드가 답이 됨을 다시 한번 단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11번 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상태에 관한 내용입니다. 가볍게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정안전보고서의 확인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상태의 평가를 해야 한다. 사업주가 이행평가에 대한 추가 요청을 하면 1년 또는 2년 기간 내에 이행평가를 할 수 있다. 거의 기출이 없는 사항이니까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휴먼 에러에서 독립행동 분류와 원인에 대한 분류 두 가지씩 쓰시오. 이미 다 들어본 사항인데 제목에서 약간 혼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독립행동에 관련 사항은 생략, 오미션, 수행, 커미션, 순서, 시퀀셜, 시간, 타임, 불필요한 에러, 엑스트레이니어스 에러 이런 것들이 있고요. 굳이 이걸 암기하자면 코스테라고 하는데 이 5가지를 다 쓸 일은 없기 때문에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원인에 대한 분류는 본인의 에러인 1차 에러, 타인의 에러인 2차 에러, 마지막 지시 에러까지 있고요. 혹시 나중에 정보 처리 과정에서의 분류에 대한 에러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는 기능에 의한 행동, 규칙에 기초한 행동, 지식에 기초한 행동이고요. 이 역시 필기시험에 자주 나왔던 내용입니다. 13번 복잡한 시스템의 신뢰도나 고장 확률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세 가지를 쓰시오. 복잡한 시스템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복잡하면 복잡한 대로 일단 많이 늘어뜨려 놔야겠죠? 많이 늘어뜨려 놓으려면 공간이 필요하고요. 이벤트 스페이스 메서드 가능한 경우들을 다 나열한다. 공간에 나열하기 때문에 이벤트 스페이스, 사상공간법 혹은 사건공간법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2번 또한 시스템이 작용하는 경로를 따라가면서 복잡한 시스템을 해결하는 것이 경로 추적법, 패스트 트레이싱 메서드. 마지막으로는 분해하는 법이 있겠죠. 복잡한 시스템을 간단하게 분해해서 신뢰도를 구하는 것. 분해법 되겠습니다. 나열, 경로, 분해. 굳이 암기하지 마시고 11번 문제 광전자식 방호장치 프레스의 설명입니다. 간단하게 읽으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프레스 또는 전단기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형태로서 투광부, 수광부, 컨트롤 부분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신체의 일부가 광선을 차단하면 기계를 급정지시키는 방호장치로 분류는 A-1에 해당합니다. 정상 동작 표시 램프는 녹색, 위험 표시는 당연히 붉은색으로 하며 쉽게 근로자가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정상은 녹색, 위험은 붉은색인 것은 양립성, 영어로 compatibility에 해당되고요. 3번 방호장치는 릴레이, 리미트 스위치 등 전기부품의 고장에 따라서 동작을 해야 되며 사용 전압의 몇 프로까지 20%까지 변동에 대해서도 정상적으로 작동돼야 됩니다. 사용 전원 전압의 20% 변동에 대해서 기계 장비를 작동해야 된다는 것은 비록 이 광전자식 프레스뿐 아니고 다른 장치에도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이니 이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